미션 365.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170나라 이상에 나가서 2만 7천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그 위기를 맞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 지금 한국 위기 관리 재단이 창설이 돼서 설립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주고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국 위기 관리 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님 지금 연결했습니다. 예, 김진대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또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171개국에 나가 계신 27,205명의 선교사들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 재단이 선교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단인데 저희들의 사역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우리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선교사님들의 네. 그 위기 관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또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돕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네. 선교지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도 92년도에 일본으로 가서 97년까지 5년 가까이 선교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별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 갖춰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정으로만 이래 나갔다가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5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위기 혹은 그런 상황들을 특별히 이제 섬기라고 이 사역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네. 예. 자, 근데 92년도에 나가셨을 때는 우리 선교지의 그 형편이 그렇게 위기가 많이 있거나 뭐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거나 그런 때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아주 치안이라든가 모든 게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중앙아시아, 요즘에 중동이라든가 뭐 유럽 이런 쪽 같은 어떤 그런 유형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92년도만 해도 일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옛날에 우리가 또 일제히 지배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거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보다가도 제 자신이 신학은 했지만은 선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많이 좀 생략된 상태에서 열정으로 나갔던 거죠. 네. 네, 뭐 우리 초기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뭐 사실은 다 그런 입장이셨죠. 뭐 선교를 그렇죠. 다 이렇게 네.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나가셨죠. 예, 그런데 네. 자 이제 네. 이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우리 한국 위기 관리 재단이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김진대 사무총장님이 우리 한국 위기 관리 재단에 대해서 좀 이 기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시다시피 2007년 북한 비랍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한 42일 동안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한국 선교계도, 한국 교계도,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큰 충격과 어려움과 나름대로 큰 문제를 만나서
힘겹게 싸웠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선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선교사들의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KWM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함께 선교사 위기관리가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KWM의 위기관리국에서 정부 지원으로 미국에 있는 유수한 위기관리 전문 단체들을 수차례 국내로 초청해서 선교단체 대표들과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위기관리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내에 나름대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계 내부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선교사 위기관리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접근 제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세계 선교 협의회라든가 한국 교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그 나름대로 은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한정국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 되시면서 NGO로서 위기관리 전문기관을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사단법인 하가 된 거죠. 그래서 2010년 12월 3일에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출범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평시에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사역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한 70%. 그리고 모든 위기가 이렇게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기를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제적인 위기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업무 비중들이 한 20%, 25%.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기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 그 위기에 노출된 선교사나 그 가족들,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속히 조기에 원래의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회복시키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이런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재단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의 어떤 거 내면적이고 또 여러 가지 겪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세미나 할 때마다 멤버 케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꼭 준비해서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디브리핑 세미나라든가 피어 디브리핑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멤버 케어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영향을 그동안 쏟아왔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외교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에 또 국가 차원에서도 해외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 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하에서 지난달 7월 20일 날 외교부와 저희들 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3자 MOU를 맺게 되었죠. 그래서 2010년 12월 출발하면서 이제 KWMA와 MOU를 맺어서 정말 같이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외교부까지 저희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협력 체제를 갖춰 나왔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또 국내에서 주로 진행되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하거나 우리 선교단체 책임자들 혹은 선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위기관리 교육 훈련들이 국외로 선교 현장으로 이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동서남아시아 선교사 위기관리 세미나를 통해서 방콕에서 했는데요. 동서남아시아 15개국에서 각 국가의 이명 2분의 선교사님들을 선교사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방콕에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고 작년에는 중동 모츠에서 저희들이 또 한 30명 정도 모여서 3박 4일 세미나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도 지금 아프리카 쪽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현장에 실제로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 안전과 또 여러 가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팀워크, 그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들과 함께 저희들이 현재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이제 좀 예를 든다면은 국내에 많은 그 멤버 케어 전문 단체들이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 재단이 이제 그런 모든 멤버 케어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한 사역을 지원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힘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같이 하는 그 MOU를 맺어서 우리 또 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된 거군요. 네, 일단 정부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제외 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국민에 소속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재단이 특별히 선교사 위기 관리나 이런 쪽에를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거죠. 물론 뭐 그 협약 내용은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나누는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뭐 여행 경보 단계 조정이라든가 위험 경보 단계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선교단체나 현장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작한 마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정부, 특별히 외교부와 구체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두고 우리의 어떤 한계, 서로의 어떤 역할, 위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정말 대비해 놓는 이런 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조금 더 MOU 그 이후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은 협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래도 급할 때 우리 그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나 저희들한테는 감사한데요. 그 예를 들면 네. 지금 우리 한국 그 위기관리재단에서 그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 저 어떤 그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특히 지난번 그 터키에 그 군부 쿠데타가 있었을 때도 어떤 연락망을 네.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갔던 거로 아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네.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일단 작년 4월 25일 날 정오 정도 됐을 때 이제 네팔 지진이 일어났죠. 네, 그때 제가 마침 그 토요일이었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전해에 동서남아시아 선교사 위기관리 세미나 때 오셨던 네팔 선교사님이 이제 문자가 온 거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지진 규모가 크다고. 그래서 직접 이제 통화하면서 먼저 저희의 관심은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뭐 항공기 추락이든 배가 어떤 뭐 교통사가 거기에 혹시 우리 선교사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선교사들의 안위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그때까지 파악된 걸로서는 선교사들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KWMA와 네팔 어부회 선교사회와 저희들 재단이 이제 3자가 논의하기를 어부회는 네팔 현지에 대책 본부를 세우고 한국 안에 파트너로서 카운터 파트너로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의 대책 본부를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KWMA는 문광부의 창구 역할을 저희들 재단은 외교부의 창구 역할을 이제 그날 그걸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모금은 어떻게 하고 대책 본부는 어떻게 세우고 이제 어떻게 진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계속 진전되면서 우리 선교사들도 현장에서는 현장 나름대로 긴급 재난 대책 본부를 세워갖고 정말 그 보고서에도 보면 너무 잘했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비상금까지 다 털어갖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자금까지 빌려가지고 텐트를 사고 식량을 사고 물을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누어주는 이런 신박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죠. 특별히 이제 네팔 현지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SNS 특별히 카톡방이 그 당시에 살아 있어서
월요일 정도 돼서 모든 선교사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안전을 확인 이후에 이제 그 관심을 주변에 있는 정말 그 많은 피해를 입은 원주민, 네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 단결해서 하나의 팀 보니까 10명 이상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여러 어떤 그 나름대로 역할과 활동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팀이 그렇게 잘 짜여서 활동했고요. 저희들 재단대로 국내에서 이제 모금 창구 역할도 하고 또 이런 재난 상황에서 NGO들이라든가 국내 여러 대형 교회들이 긴급 구호 팀들을 많이 파송하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카트만두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창구를 일어난 거고, 그리고 사무실에 대책본부를 세우는데 이제 우리 네팔에서 개별적으로 후원교회,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있는 위기관리재단을 통해서 후원도 하고 팀도 보내고 다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물자나 인력이라든가 또 그 시간과 때에 합당한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 이런 조절 기능들이 사실은 가동이 된 거죠. 초기 한 보름 정도. 그래서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NGO, 의료 NGO들도 가게 되고 큰 교회들, 긴급구호 팀들도 몇 팀이 가게 되고, 저희들도 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단원들을 모집해갖고 의료인 몇 명하고 또 네팔에서 파송하고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던 것들이 이런 그 지진이나 대재난 상황에 노출된 그 선교사들의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위기관리재단은 그런 거 하는 단체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부의 회장님과 이제 함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5월 초에 방콕의 오아시스 힐링 센터라는 멤버 케어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1차로 이제 모금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2차가 아마 6월인가 3차, 4차까지 10월에 4차 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멤버 케어 전문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그 시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멤버 케어 모바일 멤버 케어 팀들이 했던 것을 팔로우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팀, 어떠한 내용, 어떤 컨텐츠로 또 보내야 될 것인가를 현지에 있는 코디를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율해서 그 다음 팀을 보냈고요. 또 세 번째 간 팀들은 이제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당황하는 가운데 자기를 찾는 이런 거,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와 화해하고 이런 것들. 네 번째 팀은 심리 검사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각각 1차에서부터 4차까지 나름대로 위기 디브리핑에서부터 개인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깊이 있는 그런 것 터치까지 심리 상담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유연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 멤버케어 단체들과 협력해서 네팔로 파송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선교사들이 어려운 겪는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방콕이라는 한국까지 오기가 어렵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파송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힘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방콕 오아시스 힐링 센터로 가는 분들에 한해서 그 오아시스 힐링 센터에서 모금한 것을 저희들이 재단에 기탁을 하고 그리고 그 갔다 오는 선교사들의 항공료 반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열몇몇 가정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올해 말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아마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이 현지의 코디네이터라든가 어부회의 어떤 그런 협의를 거쳐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 12월 초에는 저희들 이제 재단에서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세미나로 3박 4일 동안 네팔에 가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 상황에서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위기 대책반을 잘 구성해서 나름대로 영역별로
긴급 구호 활동을 했으며 또 그런 모든 활동 내역들이 카톡을 통해서 서로 금방금방 다 현장 실시간으로 공유되잖아요. 우리가 트럭을 몰고 어느 지역으로 갔더니 지금 그 지역에 낙석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다른 매푸대 텐트는 몇 개 나눠주고 있고 다른 데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다. 중간에 가는데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페이스북인가요? 네팔 어부의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네팔에 계신 분들의 후원교회나 파송교회나 개인 후원자분들이 이제 저희들 재단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모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또 캄보디아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에서도 신앙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모금에 동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가 모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으로 네팔 어부회 쪽으로 계좌에 다 보냈지요.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작년 사업은 마쳤는데 4차례 우리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섬겼는데 뭔가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10월 지금 10월 12일에서 13일까지 다시 이제 상담학 전공한 교수님과 어떤 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들의 케어를 위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들 재단이 발간할 선교사 위기 사례 연구라는 책자 두 번째 책자를 통해서 아마 발간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터키가 특별히 여러 가지 작년부터 계속 테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안 좋고 올해 이제 군부 쿠데타에 이어서 다시 이제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3박 4일 동안 위기관리 세미나를 사실은 했고요. 거기서 많은 우리 거기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후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번 작년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카톡방에 여러 리더들이 다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조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10가지 비상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계속 군부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타켓들이 점점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 언론인까지 10명이 지금 체포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현재까지 정말 위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로 예, 네팔 지진과 또 우리 터키 쿠데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거는 또 사후 관리로도 그렇게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방이 70%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이 터지면 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사전 지식들이 좀 다 잘 전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저도 우리 KWMF 사무총장으로 이번에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참 문제가 뭐냐면 그 넓은 지역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거의 뭐 어떤 때는 사실은 속수무책인데요. 이런 그렇죠. 면에서 우리 이제 개인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마음의 준비라든지 뭐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지금 잠깐 이 인터뷰 해주시면서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재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몸이 너무너무 정말 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뭐 지금 너무 많은 분야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좀
어떤 준비들이 좀 돼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말에도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은 무한이고, 대신에, 유비가 아니라 무비하면은 유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비무한.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성경적으로도 맞잖아요. 내가 언제 올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산하고, 적군이 올 때 어떻게 할 것 계산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준비한다는 자세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준비 단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일단 현장 정보죠. 위기 정보죠. 현장 위기 정보.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위기 유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자연재해가 특별히 빈번한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활동의 영역이 아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추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이라든가 정정불안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건 사고가 특별히 이제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총기가 많이 이렇게 휴대돼 있어서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폭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절도, 뭐 수많은 사건 사고 유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내면적인 위기와 갈등, 인간관계 여러 가지 위기 유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첫째,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현장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첫째, 그 점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서 개인 신변 안전 대체의 세 가지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하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내 동력자들이든 현지인 동력자들이든 뭐 다 마찬가지죠. 첫째가 stay alert 이런 들어보셨죠? stay alert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은 전후 좌우 앞뒤 그리고 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깨어 있어야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있는 어떠한 지역이든 간에 어떤 유형의 위기가 빈발하는 지역이든 관계없이 결국은 그 위기 상황에 내가 피해자로 남지 않으려면은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정보를 살피고 현상을 살피고 동태를 살펴서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이제 첫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같이治安이 안전된 나라에도 사실 그 사건 사고 많잖아요. 범죄들이 있거든요. 더구나治安이 불안정한 어떤 해외 현장 그리고 피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외국인이라는 지하성들 또 나름대로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도 뭐 사람들이 돈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본인이 어떤 일정이라든가 동선 같은 게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집을 나와서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무슨 모임을 참석하거나 돌아올 때까지 혹은 뭐 사역지로 나갔다 올 때까지 그게 뭐 차량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뭐 오토바이든 자동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결국은 be unpredictable, 즉 예측하기 어렵도록 만들라 이런 얘기잖아요. 즉 우리 주변의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선량하고 우리의 도움을 또 적극적으로 받고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의 어떤 그 사역자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 또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뭔가 그걸로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게 뭐 현재의 현장의 공권력이 되었든
혹은 현장의 어떤 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무리가 범죄자가 되었든 아니면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할 뿐더러 그들에게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 가정의 내부 뭐 이런 모습들을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측을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사역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해외 출장이라든가 여러 곳을 갈 때 집에서 나와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밖에서 주로 이동할 때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전후좌우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4주 경계가 아니라 7주 경계까지 해가면서 우리의 일정과 동선을 잘 살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알지 않도록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일정과 동선을 가르쳐주고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우리의 어떤 그 위치 GPS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나의 동력자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록 이것은 비언프리딕터블은 이제 우리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다 어떤 하나의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말 하찮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포메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키보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이게 영어로 이제 키보 로우 프로파일인데 이게 한국어로 하면 아마 저자세라고 말은 아니고, 그죠? 그래도 눈에 잘 안 띄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키보 로우 프로파일. 네. 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는 보통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군계일학. 그 다음에 뭐 홍일점 뭐 이런 거. 눈에 딱 띄잖아요. 홍일점도 눈에 딱 띄고 군계일학도 눈에 딱 띄고 두각을 드러낸다 이런 것도 눈에 딱 띈다는 거잖아. 두각을 드러낸다. 사울이 뭐 키가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높았잖아. 누구가 봐도 딱 눈에 띄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하나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할 때 눈에 특별히 튀지 않도록 뭐 그게 물론 다들 그렇게 생활하시죠. 복장이나 언어나 그다음에 행동 거지나 양식이나 기타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어떤 한국인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잘 녹아서 그냥 소금처럼 쑥 녹아서 그들 안에 있는 등 없는 등 이렇게, 그리고 또 현지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일단 위기 대처 방안들을 항상 유의하셔서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팀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이제 롱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경각심을 갖고 이제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거나 혹은 나의 일정과 동선과 생활 패턴이라든가 내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잘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스텔스 기능을 해서 투명인간처럼 그 사회에서 그냥 녹아서 쓱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체 혹은 그 현장에 있는 팀별로 팀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개인이 안 되니까요. 개인이 뭐 잡히거나 사고 나거나 뭐 갑자기 무슨 뭐 일을 당했을 때 그 뭐 사모님이나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우리 각 단체별로 혹은 안 되면은 전체 우리 협의회별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원만한 모든 그 일상적인 위기 사례들은 뭐 대부분 선교 단체들, 사회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잖아요. 뭐 암으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든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든지 뭐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지 뭐 추방당했든지 현지인 것들 뭐 거의 대부분은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제 언론에 나거나 어떤 그 국제 뉴스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리티컬한 그런 사건이 되잖아요. 아프간 피랍 사건이나 이집트 테러 사건 같죠. 이제 저희들 재단은 특별히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대비 태세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 선교계 전체가 선교 소속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그 나라 선교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계 전체가 교계 전체가 그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2007년과 같은 혼돈과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안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그런 단체적인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개인으로서는 개인 위기 대처 방안 그리고 단체로서는 단체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항상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는 거죠. 현재 이제 171개국에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 계신데 물론 어떤 거 상황적인 시츄에이션을 위기들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빈발하는 그런 뭐 유형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내면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 팀 내, 가정 내 갈등, 자녀와의 갈등, 현지인과의 갈등, 현지 정보당국이나 공권력과의 갈등, 수많은 또 사역하면서 여러 갈등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노출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선교지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2014년 한 해에만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림의 통계에 의하면은 그 정도로 물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뭐 철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만큼의 숫자들의 선교사들이 정말 사역지를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한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재단은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지원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역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어떤 관심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 전문 위기 상담 단체들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고 또 네팔처럼 어떤 한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이례적이고 단회성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선교사들의 회복과 그들의 건강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 재단 사명 자체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신변의 안전과 안전한 건강한 그런 사역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하지요. 이제 현재 지금 뭐 권역별로 여러 이제 권역들이 있고 또 권역별 안에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 그 한국 교계와 우리 선교회가 힘을 합해서 좀 더 많은 그 위기 관리 멤버계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고 그들이 또 이렇게 각각 어떤 권역별로도 하나의 거점 센터들 멤버케어 하는 센터들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케어하고 돕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모바일 멤버 팀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있는 지역 혹은 필요가 있는 국가에 찾아가서 직접 그 선교사들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선교사 직지미 캠페인까지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콕이라든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싹들이 보여요. 거점 지역으로서 하나의 그 멤버케어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예를 뭐 중앙아시아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거점 센터들이 사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과 조금 더 협력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 단체들도 여러 그쪽 권역별로 그 본인들의 케어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뭐 여러 지역에요. 방콕 뭐 이런 여러 지역.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 저희들이 CRT라는 그 세계적인 모바일 멤버 케어 팀이 개최한 멤버 케어 세미나에 갔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팀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센터에 한국어를 하는 그 케어자들을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러면 본인들의 시설들을 다 공유하고,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만약에, 한국 선교계가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본인들은 정말 웰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올 1월 달에 터키에서 국제적인 모바일 멤버 케어 팀이 개최한 CRT라는 워크숍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지금 서양 선교사들은 자꾸 줄어져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서양의 멤버 케어 단체들은 또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본인들 센터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느 나라든 간에 주변에 한국 선교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케어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멤버 케어 전문가들이 자기들 센터라든가 이런 데 올 수만 있다면은 자기들은 기꺼이 그런 시설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게 웰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거점 도시마다 멤버 케어 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이렇게 오래되신, 그리고 이런 쪽에 내면이라든가 선교사의 멤버 케어 쪽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 내외분들이 이런 센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만약에 그런 소망이나 그런 열망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곳에 가서 세미나도 열어주고, 한국에서 여러 인력들도 이렇게 계속 파송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제안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또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근역별로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기존의 서양 선교 멤버케어 단체들이 다 세팅되어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한국인들을 위한 자리 하나만 마련하면 되잖아요. 방 하나?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한국인 멤버 케어자가 거기 가가지고 3년이든 이렇게 가서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든가 우리 사역자들이 다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좋고 우리들도 좋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 한국 안에 있는 많은 멤버 케어 단체들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의 젊은 어떤 이런 케어를 하는, 정말 영어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멤버 케어 세대들의 전문가들의 양육과 역량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변 어떤 시츄에이션을 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또 그런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위기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는 우리 어떤 내면적인 어떤 케어를 위해서도 정말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 재단의 바람이고요. 이를 위해서 작년에 코리아 멤버 케어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러한 협의체가 하나의 느슨한 어떤 그런 협의체가 하나의 이제 형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구축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이신 김진대 선교사님과 지금 우리 그 선교사의 그 위기 관리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귀한 말씀 저희들이 뭐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용들이 좋고 네. 또 방대해서 앞으로 자주 네.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귀한 말씀 계속 네. 듣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방하는 게 70%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으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당부의 말씀 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이러잖아요. 위기 관리나 멤버 케어는 결국은 하나의 툴이지 근본적인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정말 이런 것들이 최고의 위기 관리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네. 뭐 구약을 봐도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악령도 떠나가고 또 뭐 이렇게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검은 옷 하는 사람 했을 때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런 말씀처럼 그러나 모든 다른 많은 뭐 멤버 케어도 필요하고 위기 관리도 필요하고 의료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도움도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피난처 대신 예수 안에서 결국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위기 관리자시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위기 관리 재단인 그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6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오늘은 거기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진대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우리 한국 위기 관리 재단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가장 중요한 개인적으로 또 알아야 될 숙지할 내용들도 저희가 잠시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